오늘은 그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경제 기사하고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은 이렇으니까 미래는 어떨 겁니다.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접고 좀 그 긴 시각, 큰 시각에서 뭔가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으셔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전체적인 것에 대한 판단과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잘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전쟁터에서 지휘자는 항상 먼 곳에서 전쟁터를 쳐다보고 있고 이제 병졸들이 가서 전쟁터 안에서 피비린내에게 전투를 벌이죠. 근데 이제 그 전투의 흐름을 아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휘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일단 먼저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쭉 볼게요. 이 빨간 게 주택 차트인데 이제 미국의 그 거래된 주택값의 중앙값의 평균 중앙값의 평균을 잡아낸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파란 게 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 다 로그 차트입니다. 이제 장기 차트이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이제 동일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다음 거는요. 이게 빨간 건 주택 차트고 노란 게 금 차트예요. 이제 금도 로그 값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금 패턴이 좀 특이하죠. 급등, 상당 기간 장기 조정, 다시 급등. 지금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논쟁이 심하죠. 자, 이거는 이제 주가하고 금인데 패턴은 뭐 비슷하니까 이제 다음 이게 이제 유가예요. 유가하고 금입니다. 근데 특이하죠.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갔다가 이제 유가가 상당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이제 주가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채권이 특이하죠. 이제 사실 이거 1차,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70년대는 급등했다가 80년대 초에 정점을 치고 계속 아래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격 측면에서 보면 80년대 초에 10년 국채 수익률은 가장 낮은 가격에 있다가 지금은 가장 높은 가격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차트가 채권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채권인데 이제 채권 수익률은 이게 이제 로그 차트가 아니에요. 로그 차트로 보면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 그냥 로그 차트 아닌 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 수축 국면에서 하이힐드가 난리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하이힐드가 이제 그 가장 높은 것으로 오는 이거는 트리플 C 이하권만 모인 수익률이고요. 요 밑에 있는 보라색은 더블 B 이하 전체를 모아놓은 거라 트리플 C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조금씩 들여다볼까요? 일단 주택시장은 경기 사이클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떨어져요.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경기 사이클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주식시장이에요. 뒤에서도 보셨지만 금이라든가 유가는 사실 큰 추세에서 놓고 보면 경기 사이클하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적어요, 굉장히. 그래서 주식시장이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어떤 자산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크게 이익을 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점에서 잘 나오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하지 패턴이 정점에서 못 나오고 저점에서 못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것보다 좋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나 주택 부동산 주택이나 한번 사고 오랫동안 시장을 한번 사고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전부 다 돈을 버는 건 당연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유가나 금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패턴, 쉬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현할 때 주택하고 주식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두 개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낫다 나쁘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예를 들면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을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거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건 아니 그러니까 주식만 운영할 때보다 주택만 운영할 때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서프란 모기지 때 그 주택시장으로 인한 파산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주택시장이 조정받을 걸 예측이 됐다면 사전에 이제 주택 정점에서 자금을 현금화하고 이제 주식 저점에서 들어가서 불린 다음에 다시 부동산으로 옮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전체적인 조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기 경기 수축 국면마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적게 받을 때도 있고 많게 받을 때도 있어요. 이거를 지금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움직인 이 정도가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심할 수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면
지금 아직 최악이 안 왔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경제지표 등이 조정이 되지 않았던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재고 조정이라든가 신용팽창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경기 사이클이 끝났겠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사이클의 수축 국면에 기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정도의 짧은 기간에 경기 수축 국면이 끝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끝나는 건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워렌 버핏이 말했잖아요. 나는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위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전쟁이 생겼던 2차 세계대전의 이때가 되면 이미 말씀드렸던 기관 시설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구되는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늦었지, 사실 그런 일이 번지지 않으면, 자본만 존재하면 그 기반 시설만 그대로 있으면 경기 사이클은 다시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비니 교수의 생각을 쓸데없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 차트는 뭐 이걸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논쟁이 있죠. 제가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금 전문가들이, 아마 실물자산 전문가겠죠, 전부 다 금 투자를 하고 만장일치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차트를 봐야 되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금을 보는 게 나을까요? 주식을 보는 게 나을까요? 금이 한번 밀려 올라갔다가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밀려 올라가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을 드려야 되면 뭐냐면, 금은 71년 8월 15일 이전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불태환을 선언할 때 때문에 닉슨이.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금값은 옆으로 기었다는 얘기예요. 붙잡혀 있으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폭발하면서 급등했고, 이 시기에 또 모든 원자재 가격을 밀어올리는 물가 상승이 폭등했죠. 뭐 때문에? 1,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그 다음에 정점을 치고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기었어요. 이걸 이제 화폐 가치를 조정해 보면 얘가 이 밑자락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졌죠. 그래서 한번 뽑아냈어요, 위로. 다시 조정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됐던 것 때문에, 사실 여기서 보시면 그 글로벌 금리 때 다른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주식시장이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근데 금은 얘가 조정 국면의 끝인지, 끝이라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낼지 안 만들어낼지는 물음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자, 금과 유가가 서로 다른 투자 대상인데 왜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실물 자산 중에 주택이 있잖아요. 주식 말고. 그 주택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데 금은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자, 이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답변을. 주식이나 채권은 뭔가가 생겨야 가만히 들고 있어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키고 배당을 할 수 있죠. 이익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EPS가 계속 늘어납니다. 또 배당도 있고. 채권은 배당이 계속 나오죠. 부동산은요, 임대를 통한 이익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산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임대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될 필수 사용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금이 없이는 살 수 있죠. 근데 집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택도 실물 자산이고 금이나 유가도 실물 자산이지만 패턴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금하고 유가는 뭐가 다르냐? 금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 있는 자체로 화폐 교환 가치를 유지하는데, 유가는 뭐죠? 사실 예전 소멸되잖아요.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면서.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 또 한 가지는 금은 오펙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 단체가 있어요. 사실 뭐 금도 금광을 캐는 단체가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오펙이라는 단체 강한 이유는 이 석유라고 하는 자원이 에너지 자원으로서 너무 그 사람의 생활에, 경제 활동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똑같잖아요. 네. 금이나 유가는 단순히 교환 가치에 대한 비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달러 인덱스를 붙여보면 상관관계가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유가의 힌트를 드리면, 유가는 너무 많이 오르면 대체 에너지 자원이 발굴돼서 조정을 받다가 사우디가
가격 관련된 치킨 게임을 하면서 폭락해요. 반복했습니다. 이때는 브렌트유, 이때는 셰일오일. 지금은 완전히 셰일오일을 붕괴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보다 사실은. 근데 유가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와 있죠. 지금. 이거보다 더 낮죠. 10불대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자, 이게 채권하고 주식이죠. 그런데 채권은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지금까지 보여왔는데 경기 사이클 그 과정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제 10년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세 가지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이 장기 추세를 만들어내는데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채권으로 옮겨가야 되죠. 예, 경기 정점에는 채권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쭉 채권 수익이 올라왔다가 정점 부근에서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추세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때는 채권 가격이 낮다가 이때는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주식 가격이 높다가 낮아지니까 주식에서 채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년 안전채권들이 경기 정점에서 이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자산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죠. 쭉 올라가다가 추세적으로 쭉 내려가죠. 여기까지. 물론 여기까지도 바닥을 쳤어요. 상대적으로 반등했었지만 여기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 이게 채권 수익이 내려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경기 수축 국면 좌우에서 보시면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위에서 정점을 쳤다가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고 있는데 하이힐드들은 올라가고 있죠. 자, 다시 얘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국채 수익률은 왼쪽이고요. 하이힐드는 오른쪽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가 10%고 10년 국채는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이힐드가 낮잖아요. 10년 국채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높은데 이제 우측을 써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10년 국채가 쭉 올라오다가 정점을 치고 글로벌 금융위 때 쭉 내려오죠. 그때 하이힐드는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도 많이 여기도 여기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요만큼 올랐는데 얘도 여기 있다가 팍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금리가 높았을 때였죠. 높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올라온 거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면 올라오다 말았어요.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 튀었을 때보다도 낮아요. 그럼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현했어야 될까요? 일단 주택시장을 빼고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만 놓고 봐도 일단 여러분들이 2019년도 들어서부터는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주식을 털고 채권시장, 안정시장의 채권자산 쪽으로 넘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이힐드 채권에서 빠져서 어디로?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메자닌이나 이런 그 채권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뉴스 보도들을 보잖아요. 라임자산운용 이런 쪽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미 포트폴리오에서 메자닌은 빠졌어야 됩니다. 메자닌은 전부 다 주식 지분을 포함한 채권인데 주식 지분을 포함한 채권이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자기 지분을 주어서 채권을 팔아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기업 상황이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메자닌이거든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메자닌에서 손실을 볼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지금은 아마 현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조정받을 때 매수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죠? 자, 또 한 가지 차트를 볼까요? 마지막으로 안 보여드린 건데 날짜가 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보시면 위기시마다 급등하죠. 급등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적은데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IMF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경기가 2019년도에 이렇게 2019년도에 이렇게 있을 때 향후에 정점이 있다는 걸 알면 뭐를 샀어야 되죠? 달러를 샀어야 되죠. 외예금을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올라가면서 환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털어내면. 그러면 작년에 뭐를 했어야 되죠? 저는 이것들을 알고 있는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을 것 같으세요? 저한테 힐랄하게 뭔가 비판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하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현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시장 안에서 매번 주식을 골라서 돈을 따겠다고 해야 될 시기는 언제냐면 이 확장 국면에 있을 때예요. 왜냐면 이때는 계속 조정을 받아도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정점 부분에 가면 그렇게 골라서 먹기보다는 워렌 버핏처럼 뭔가 청산을 하고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의 궤도에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향후가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지금 시점에 다다르기 전에 만약에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을 전체 다 알고 있었다면 포트폴리오 조작을 어떻게 했을지 사전에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위험 자산들을 다 처분하고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때를. 물론 인버스도 썼습니다. 여기서 그 인버스는 청산했죠, 지난번에 조정받을 때. 물론 지금도 포트폴리오 일부는 인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산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저는 강요할 생각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자,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산관리 과정 안에 개별의 좋은 나무를 고른 나무를 잘 선택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거 말고 크게 숲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전쟁에서 장군으로서 어느 시기에 이겨야 되겠다. 어디에 전투권을 투여하고 어디에는 방어 인력을 투여해서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전체 자산의 조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때마다 현재 나는 어느 시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전체 자산의 움직임을 다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고 조정이라든가 신용 팽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보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 이제 계속 제가 그 가게의 심리, 그다음에 기업의 심리에 대한 얘기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심리가 결과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현상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도 잘 이해를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진 상태 하에서 자산 관리를 지속해야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힘을 누리시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움직임이 어떨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점에 어떤 경제 지표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내가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시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활용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